네, 반갑습니다. 최용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저항 회로의 일반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저항, 접촉 열저항 이런 내용들 살펴봤었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열저항 같은 경우에는 직열저항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병렬저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아래 있는 벽은 인슐레이션 잘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는 T1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T2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면적이 A1 그리고 이쪽 면적이 A2, 지금 K1, K2 열 전도도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열은 이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병렬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열저항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 위아래 병렬 형태로 되어 있는 저항 회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Q닷은 전체 열 전달률은, 자, 1번을 통해서 가는 열 전달률과 2번을 통해서 가는 열 전달률을 더한 거와 같다. 자, 그러면 1번을 통해서 가는 열 전달률은 마찬가지로 R분의 델타 T. 자, Q닷은 Q닷은 R분의 델타 T였습니다. 그죠? 자, 우리 옴의 법칙에서는 I 이퀄 R분의 V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질을 통과하는 R분의 델타 T, 마찬가지로 2번 물질을 통과하는 R분의 델타 T 두 개를 더해주면 되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T1 마이너스 T2 묶어주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두 개를 묶어서 총열 저항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저항을 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열 저항을 구해서 그냥 하나의 직열 형태로 만들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T1에서 자, 총열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T1이고 자, T1이고 T2, 요 R이 R 토탈입니다. 두 개 더하게 되면 총열 저항을 구하게 되면 이런 직열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우리 직열 저항을 구할 때, 직열 저항의 합을 구할 때는 R 토탈은 R1 플러스 R2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병렬 저항을 구할 때는 전기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수를 취해서 더해줍니다. R 토탈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형태가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R2 플러스 R1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역수 취해주면 R 토탈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두 개의 저항을 더한 총열 저항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직열, 병렬, 복합 배열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에는 온도는 T1이고 위아래는 인슐레이션 잘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거다.
자, 그랬을 때 1번 물질과 2번 물질, 그리고 3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오른쪽 온도는 T 인피니티입니다.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열 전달 계수는 H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열 저항 네트워크, 열 회로를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은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지겠죠. 왼쪽의 온도는 T1이고,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R1, R2 형태.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병렬이지만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하나의 저항, 직렬 저항으로 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H랑 T 인피니티, 자, 대류 열 저항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오른쪽 마지막에는 T 인피니티가 나오겠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배웠던 거 이제 종합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Q닷은 총열 저항분의 델타 T. 지금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총열 저항이니까 요 열 저항들을 다 고려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델타 T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된다. T1 T 인피니티. 자, 그러면 R 토탈은 지금 지금 병렬 저항이지만 요거 병렬에서 저항 요 녀석 두 개 역수취해서 더해주면 요 녀석이 하나로 된 열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게 R12고, 자, 요 녀석이 만약에 더해주게 된다면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을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세 개의 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12. 자, 요 두 녀석을 더해주는 거는, 더해주기 위해서는 역수취해서 더하고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플러스 R3 플러스 R 컨벡션.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R1은 KA분의 L. 자, 그리고 R 컨벡션은 HA분의 1입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요거 L이고 HA분의 1. 요거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K랑 A 단위 다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랑 또 관련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복잡한 다차원 열 전도 문제를 열 저항을 이용한 1차원 문제로 풀기 위한 일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아. 자, X축의 수직이며 그리고 평면은 등온이다. 자, 그래서 결국 열은 요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X축의 평행 당면은 단열이다. 지금 위아래 단열이다 라는 의미. 이런 가정들이 있을 때 열 저항을 이용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3-6. 자, 복합벽을 통한 열 손실. 자, 높이 3m. 요게 3m겠네. 그죠? 자, 그리고 폭 5m. 폭 5m는 지금 요쪽이 아니라 지금 화면 밖으로 나오는, 자, 요게 뭐 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면 바뀌니까 뭐 안 보일 거다. 그죠? 자, 그리고 두께 3cm. 자, 요게 두께입니다. 그죠? 두께 3cm. 자, 두께 3cm의 회반죽층으로 분리된, 3cm 회반죽축. 요게 3cm가 아니라 회반죽 측이 3cm라는 얘기겠네. 층으로 분리된 16 곱하기 22의 단면을 가지는 수평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수평벽돌이 회반죽 층으로, 그럼 요게 회반죽이라는 얘기겠네. 그죠? 자, 요게 회반죽이고 요 간격이 3cm라는 얘기네. 그죠? 요게 3cm. 자, 그리고
요게 브릭 수평 벽돌입니다. 이 녀석은 16 곱하기 22cm. 자, 그러면 요게 22cm고 화면 밖으로 나오는 길이 그 폭이 16cm겠네요. K는 0.72 W/m 켈빈. 자, 벽돌 각각의 면은 2cm의 회반죽층으로 덮여 있고, 여기도 2cm고, 여기도 2cm고, 그죠? 자, 벽의 내부면은 3cm 두께의 강성 포말로 되어 있다. 요게 이제 3cm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면 회반죽이면 잘 안 보이네. 자, 회반죽, 여기 회반죽. 이 녀석은 K는 0.2. 자, 그리고 수평벽돌 K는 0.72. 요게 0.72. 자, 그리고 벽의 내부면은 3cm 두께의 강성 포말로 되어 있다. 요게 강성 포말입니다. 0.62.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림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는 각각 20도와 마이너스 10도다. 요게 20도고 요게 마이너스 10도. 자, 그리고 실내 및 실외의 대류 전달 계수는 각각 H1은 10W/m 제곱 켈빈, H2는 25W/m 제곱 켈빈이다.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무시하고 1차원 열 전달이라고 가정하여 벽을 통한 열 전달률을 구해라.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자, 우리는 정상 열 전달로 가정을 한다. 그래서 정상 열 전달이어야지 지금 우리가 아는 열 저항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방향으로의 열이 현저하므로 요 방향으로만 열이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원으로 가정을 하고, 자, K 값은 지금 주어져 있으니 일정한 열 전도동. 자, 그리고 복사의 열 전달을 무시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수평 방향으로 25cm마다 구조가 반복되는 형상으로 벽이 만들어져 있고, 자, 수평 방향으로의 변화는 없다. 자, 수직 방향으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수평 방향으로의 변화는 없다. 자, 그러면 폭 1m와 그리고 높이 0.25m 부분 표시로 전체 벽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말인고 하니, 자, 요만큼의 부분만 따서 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이나? 요만큼의 부분. 자, 혹은 사실은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뭐 지워도 되겠지. 이제 요렇게 봐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죠?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제 뭐 교재에서는 교재풀이가 지금 요렇게 지금 잘라서 보자라고 했으니 이렇게 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폭 1m와 그리고 높이 지금 요게 25cm입니다. 그죠? 부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 X방향의 수직인 벽의 어떠한 단면에 대해서도 등온이라고 가정을 하면 벽의 대표적인 단면에 대한 열 저항회로는 다음과 같고 지금 보면 지금 요 녀석 지금 안쪽 면에서도 대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온도는 T 인피니티 1. 자, 그리고 대류 열 저항에 의한 대류에 의한 열 저항이 지금 RI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강성 포말 요 녀석에 의한 열 전도열 저항이 R1.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녀석에 의한 게 R2. 자, 그러면 다시 요 부분에서 보면 요 세 부분으로 주어져 있죠. 이게 R3, 이게 R3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벽돌이 있는 게 R4.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부분, 요게 R5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R6. 자, 그리고 외부에 바깥 표면 대류에 의한 열저항이 R5 형태로 주어져 있고, 최종 온도는 T 인피니티 2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 보면, 지금 RI는 HA분의 1 주어진 값 넣어주면, 지금 아까 전에 25cm와 지금 1m 폭에 대해서만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온 값은 뭐 이 정도 값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직접 한번 계산기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뭐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보면서 파악했겠지만 이 교재에서 오탈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고해서 실제로 한번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자, R1은 요 부분에 대한 녀석이죠. 자, 전도 열저항 같은 경우에는 KA분의 L입니다. 자, 주어진 값 넣어주고, 자, 그리고 R2와 R6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두께는 다 2cm로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R2, R6는 같네. 자, 0.036. 자, 그리고 요 부분 R5와 R3 위아래 부분, 자, 같습니다. 그죠? 자, 같고 요 녀석 구해주면 48.48 나오고, 지금 가운데 벽돌에 있는 요 녀석, 요게 이제 R4입니다. 그죠? 구해주면 요런 값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부분은 앞서 계산을 했으니, 자, 오른쪽에 있는 대류에 의한 대류열저항 구해주면 다음과 같다. 자, 가운데 있는 세 개의 열저항 R3, R4, R5는 병렬이고, 자, 등가 열저항을 구하면, 자, R분의 1은 각각의 저항을 더한 거와 더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해주게 되면 1.03이 나온다. 자, 그럼 다시 역수 취해주면 0.97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열 저항은 자, 직렬로 연결된 거와 같으므로 총열 저항은 이 녀석들을 다 더해주면 총열 저항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유리창을 통한 정상열 전달률은 R 토탈분의 T 인피니티 1 마이너스 T 인피니티 2 해주게 되면 4.37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 우리는 면적을 구할 때 0.25 곱하기 1m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0.25m 제곱에 대한 열전달률이 계산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실제 단위 면적당 1m 제곱당 하기 위해서는 이 값에서 0.25를 나눠주게 되면, 자, 17.5 그러면 1m 제곱 면적에 대한 열전달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녀석을 토대로 총 벽의 면적 3 곱하기 5m 15m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벽 전체를 통한 열전달률이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니
여러분들 직접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원형관에서의 열 전도입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목에는 원형관과 구에서의 열 전도입니다만은, 자, 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는 많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원형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온수관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정상열 전도를 살펴보면, 자,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자, 이 지점과 이 지점, 요 거리에 대한 온도 차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죠? 주로 만약에 요 지점과 요 지점, 이 지점과 요 지점, 짧은 거리지만 요 지점에서 온도 구배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방향, R 방향으로의 열 전달만 우리는 살펴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 관에서의 1차원 전도였습니다. 자, 관의 내부 및 외부 온도가 일정하다면,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관을 통한 열 전달은 1차원 정상 상태로 모델링 가능하다. 자, 이 경우 관에서의 온도 분포는 1차원이고 반경 방향, 요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T는 이제 R에 대한 함수다라고 해서 T 가로에서 R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한다. 자, 그러면 온도는 방위각과 축 방향 거리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자, 그 말은 요 지점이나 이제 방위각이라는 얘기는 요 각을 얘기하죠. 요 온도나 요 온도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지점의 온도나 요 지점의 온도는 같다. 독립적이다. 온도는 요 R 방향 대신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온도는 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R에 대해서만 의존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제 열 저항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형관에서의 자, 원형관에서, 자, 원통에서의 열 전도. 자, Q닷은 마이너스 KA DT DR입니다. DT DX가 아니라 DT DR.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풀어볼까? 지금 보면 A는 2파이 RL 형태로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요거 적분하기 위해서 DTDR이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는 쪽으로 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A는 2파이 RL 마이너스 2파이 RL K DT DR 형태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DR 왼쪽으로 넘겨줄 거고 R과 관련된 R을 왼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Q 닷 원래 있었고 R 넘어오면서 분모에 취해지고 DR 이퀄 마이너스 2파이 LK DT가 되겠네. 자, 이 녀석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R은 R1부터 R2까지 적분을 할 것이고, 자, R1일 때 온도는 T1이고 R2일 때 온도는 T2입니다. T2까지 적분을 한다. 자, 그러면 Q 닷은 적분기 요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고, R분의 1을 적분하면 lnR이 나옵니다. 그죠? lnR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이니까 lnR2 마이너스 lnR2 마이너스 lnR1 형태가 되고, 로그에서의 마이너스는 분모 분자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Q 닷의 ln R2 R1 형태가 되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t만 나오겠네. 이거는 마이너스 2파이 L K
t2 마이너스 t1. 자, 근데 마이너스가 거슬리니까 안으로 넣어주면 2파이 lk의 t1 마이너스 t2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녀석, 자,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자, 요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q.은 2파이 lk ln r1분의 r2 분의 t1 마이너스 t2. 자, 우리 q.은 r분의 델타 t. 자, 요 녀석이 델타 t. 자, q. 자, 그러면 요 녀석이 r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자, r분의 1이 ln r2 r1 2파이 lk 형태가 되네. 자, 그러면 다시 r 역수 취해주면 됐을까? r은 2파이 lk ln r2 r1 형태로 주어지네요. 밑에 있네. r은 2파이 lk 분의 ln r2 r1.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은 기억하더라도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 그냥 그림이랑 같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R1, R2를 하더라도 R1이 뭐고 R2가 뭔지 모르면 공식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R2는 외경, R1은 내경. 자, 그리고 2파이 L. L은 길이입니다. 길이. 이 녀석의 길이. 자, K는 열 전도도.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기존에 이제 우리 전도 일반 평면벽에서의 전도열 저항에 비해서는 좀 다소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외워야죠. 2파이 lk분의 ln r2 r1. 자, 그러면 양면이 대류로 노출된 원통층에 대한 정상 열 전달은 자,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네. 지금 보면 안에도 대류, 그리고 밖에도 대류, 그리고 가운데 전도열 저항 있으면 안에는 대류, 밖에 대류열 저항, 안에 전도열 저항,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Q.은 R 토탈분의 델타 T. 자, 그러면 이제 결국 R 토탈을 구해야 되겠죠. R 토탈은 직렬 저항이네. 다 더해주면 된다. 자, 대류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HA분의 1. 자, H1 곱하기 A 2파이 R1입니다. 요 녀석의 반경에 대한 길이. 자, 그리고 가운데 요 부분에 대한 전도열 저항 2파이 LK분의 ln R2 per R1. 자, 플러스 요 바깥쪽에 있는 대류열 저항 마찬가지로 HA입니다. HA. 자, 2파이 R2L입니다. 자, 요 녀석은 R1이고 요 녀석은 R2. 당연하죠. 요 녀석에 대한 열 저항을 구하는 거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총 열 저항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뭐 여러 층으로 된 원통이라 하더라도 자, 중간에 열 저항들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네요. 자, 요렇기 때문에 열 저항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층으로 있더라도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 만약에 문제 중에서 다른 값들이 주어지고 뭐 T2 값을 구해라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 열 저항에서 요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런 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T 인피니티 1 마이너스 그냥 요 부분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요 부분을 잘라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T2를 구하는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